저번에 우리가 방송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DJ의 삼남 김홍걸 현 민화협위원장 이분이 재보궐이 나갔으면 좋겠다. 네. 호남권에서의 대통령 선거 때 사실상의 거의 책임자였었고요. DJ의 생각은 안철수에게 있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기서를 설파하신 분이고 그만큼 고생하셨죠.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인터뷰도 좀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이 선거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영암, 무안, 신안이 한 지역구거든요. 네. 이 지역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게 있죠. 김홍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기반은 없는 거예요. 김홍걸 위원장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좋죠. 현실적으로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없잖아요. 전남에만 민주당 한 명 있어요. 이계호 의원. 그분도 현역 출마하면 부담이 생기니까 전남지사 출마를 몇 년 동안 해왔는데 포기하잖아요. 민주당의 김홍걸 위원장 같은 사람이 이게 아버님의 고향이에요. 신안이. 네. 지금까지 준비해온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경선하면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본인 입장에선. 그리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것이고 네. 나가고는 싶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나가고는 싶은데 내가 나간다는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좀 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상상으로는 바람이죠. 상상이라기보다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하고 낙선하고 비어있는 목포 지역구에 김홍걸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런 걸 꿈꿨었는데 왜 박지원 의원이 갑자기 겸손해졌을까 답답하네요. 국회 의석 비율로 주는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상하기에 현역 의원 3명 정도는 출마할 것이다라고 봐요. 경선까지 통과해가지고 인천, 경남 그리고 충남 이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수가 나갔을 때만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남의 이계호 의원은 안 나가도 당선이 가능하니까 현재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후반기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미 후반기 국회에 원을 짤 때 일당 유지를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 잃죠. 그리고 지방선거 때 번호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와요. 민주당의 그런 전략들 때문에 3명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거다고 보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안 나와도 되는 곳은 좀 포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영춘도 그렇고 사실은 김부겸까지도 저는 마찬가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계호 의원이 수년간 전남지사 관련한 여론조사에 1위를 달리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지원 의원이 어느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현재 김용록 장관 같은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인지도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확실하다고 느끼면 던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빌 수는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암, 무안, 신안 이쪽 지역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육지가 아니잖아요. 다 섬이죠. 예, 다 섬이고 특히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 숫자만 830개래요. 우리나라 섬의 3분의 2가 신안에 있습니다. 그래 다 사람 사는 섬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안군 인구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830개에 4만 5천 명이 다 산다는 거는 좀 실적으로 낮은 거고 거기에 또 근처에 그러니까 목포에서 바로 붙어 있는 증도 섬에 대부분 많이 모여 살죠. 그래도 이렇게 뭐 10가구, 20가구씩 이렇게 사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구에서는 서삼석 전 무안 군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이번에 파면된 거잖아요. 국회의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보궐선거 들어가는 거니까 파면된 건데 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한테 3% 차이로 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서삼석 전 군수도 굉장히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김홍걸 위원장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일 거고요. 아마도. 함부로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그동안 그 김홍걸 위원장은 내심 국회의원의 뜻은 있지만 본인이 해왔던 이런 그 남북 평화, 통일 이 부분에 대한 그 열정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 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김홍걸 위원장 정도 되면 비례대표 정도로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역으로 내려보내기에는 신안 쪽으로 보내기에는 조금 좀 아픔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홍걸 위원장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게 민화협이라고 하죠. 상임 의장이거든요. 이분들이 해야 되는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 민간의 대북 지원, 교류협력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화협이거든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호남 정서에 있어서의 DJ
그리고 평화의 또는 통일의 상징 이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훨씬 이런 일을 하기에 좋아지는 측면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징적으로 저는 김홍걸 위원장 또는 민화의 의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일반 보통 국회 의석 한 명 뽑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는 면에서는 예. 한번 민주당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걸 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김홍걸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러니까 개인적 욕심이나 뭐 사욕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믿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 남북 평화와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꾸준히 공부해오고 준비해왔던 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실천하겠다라는 그 명분이 너무나 투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분이 정치에서 같이 의원으로서 의석을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몇 번 해보고 느낀 건요.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기가 쉬워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 예전 같으면 왕족 이런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신중하고요.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감정 속에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분이라는 인식을 받았고요. 사실 김용걸 위원장이 있으면서 대선 때 안철수 측의 박지원 측의 공격을 상당히 무난하게 받아냈던 측면이 있고 박지원마저도 김용걸 위원장은 사실상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의 위상이 있더라. 우리가 겪어본 느낌이 그래요. 자, 김용걸 위원장님 잘 되시길 바라고.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셨죠? 의장님이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마하실 겁니까, 의장님? 아직은 뭐 전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뭐 출마가 제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은 결정된 게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아직은 이제 저희 민주당 측과 협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당에 나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 먼저 표명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때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혹시 그 때라고 하는 게 예. 자, 출마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다시 말해서 지역구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까 혹시? 뭐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현재 제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 남북 교류 같은 일들 또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좀 그렇겠네요. 바쁘기도 하고 네. 해서 예.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정 가운데 지역구 조정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전남 신안 말고 만약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 광역단체장 전남지사에 출마할 경우 이 지역구인 전남 목포가 비게 되고 여기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추정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장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지원 뭐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조정 문제는 그럼 어디하고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의장님? 글쎄요, 뭐 저는 예전부터 네. 뭐 호남과 수도권을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꼭 호남으로 출마한다 이런 건 아니네요. 언론 보도는 다 그쪽으로 맞춰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호남이어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요. 그럼 수도권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영업 비밀이십니까? 아직.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그 민화의 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방북 타진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방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여지가 있나요? 글쎄요, 그것이 뭐 빨라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잘 아시지만 북한 측과의 그런 협상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지금은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의장님께서 재보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가장
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뭐 한반도 평화 관련된 것이니까 예. 또 돌아가신 어른의 유업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네. 예,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호 여사님하고 혹시 그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셨어요, 의장님? 아직은 뭐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대충 뭐 아시고 계시죠? 대충 알고는 계시고요. 예. 예. 좀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함께했고요.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혼자 상상으로는 바람이죠. 상상이라기보다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하고 낙선하고 비어있는 목포 지역구에 김홍걸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런 걸 꿈꿨었는데 왜 박지원 의원이 갑자기 겸손해졌을까 답답하네요. 국회 의석 비율로 주는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상하기에 현역 의원 3명 정도는 출마할 것이다라고 봐요. 경선까지 통과해가지고 인천, 경남 그리고 충남 이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수가 나갔을 때만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지원 의원이 어느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현재 김용록 장관 같은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인지도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확실하다고 느끼면 던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빌 수는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암, 무안, 신안 이쪽 지역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육지가 아니잖아요. 다 섬이죠. 예, 다 섬이고 특히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 숫자만 830개래요. 우리나라 섬의 3분의 2가 저번에 우리가 방송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DJ의 삼남 김홍걸 현 민화협 위원장 이분이 재보궐이 나갔으면 좋겠다. 네. 호남권에서의 대통령 선거 때 사실상의 거의 책임자였었고요. DJ의 생각은 안철수에게 있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기설을 설파하신 분이고 그만큼 고생하셨죠.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인터뷰도 좀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이 선거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영암, 무안, 신안이 한 지역구거든요. 네. 이 지역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게 있죠. 김홍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은 없는 거예요. 김홍걸 위원장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좋죠. 현실적으로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없잖아요. 전남에만 민주당 한 명 있어요. 이계호 의원. 그분도 현역 출마하면 부담이 생기니까 전남지사 출마를 몇 년 동안 해왔는데 포기하잖아요. 민주당의 김홍걸 위원장 같은 사람이 이게 아버님의 고향이에요. 신안이. 네. 지금까지 준비해온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경선하면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본인 입장에선. 그리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것이고 나가고는 싶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나가고는 싶은데 내가 나간다는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좀 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보니까 전남의 이계호 의원은 안 나가도 당선이 가능하니까 현재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후반기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미 후반기 국회에 원을 짤 때 일당 유지를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 1초 그리고 지방선거 때 번호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와요. 민주당의 그런 전략들 때문에 3명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거다고 보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안 나와도 되는 곳은 좀 포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영춘도 그렇고 사실은 김부겸까지도 저는 마찬가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계호 의원이 수년간 전남지사 관련한 여론조사에 1위를 달리던 사람